안녕하세요. 마이웨이TV 민사랑입니다. 네, 오늘 저는 제왕절개를 하고 지금 한 달이 됐는데요. 제왕절개 후에 회복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40시간 진통을 하고 좀 많이 힘들게 제왕절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고 난 뒤에 회복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 회복 기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후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나는 걸을 수 있나? 언제 나는 제대로 일어날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앉았다 일어날 수 있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과연 일어날 수는 있는 건가? 엄청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복 기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더 있기 전에 지금 딱 한 달 된 시점에 여러분에게 생생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먼저 수술한 날, 당일날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앞에 영상 혹시 보셨나요? 40시간 진통하고 응급으로 수술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인사도 못하고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딱 돌아오는데 정말 처음에 눈을 탁 감는데 저 수술 끝난 것 같더라고요. 딱 회복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눈물 막 줄줄 흘리면서 아 나는 결국 패배하였다. 나는 제왕절개를 하였구나. 이런 생각으로 막 너무 슬프고 아기한테도 조금 미안하고 해가지고 막 울고 있었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여기 아기예요. 그러면서 산모님 아기예요 하고 얘기를 딱 보여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감동을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기야 이러면서 내가 너 엄마야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배가 정말 그 상황에도 불구덩인 거예요. 막 배 위에 뭔가가 얹어져 있고 아 정말 뭔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왜 나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래서 뭐 내가 그 진통제를 맞아서 몸이 마비가 됐나? 막 이러면서 누워 있었는데 배가 되게 뜨끈뜨끈하면서 얼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수술이 끝나긴 했구나 하면서 어쨌든 깨어났으니까 빨리 회복해야겠다 하고 누워 있었는데 수술실에서 병실로 옮겼어요. 근데 병실로 옮겼는데 가는데 덜덜덜덜 하면서 가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하고 신랑이랑 엄마랑 시어머니가 딱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는데 막 간호사분들이 막 와가지고 제 배를 막 이렇게 막 누르시면서 막 그 지금 소변줄 했고 그러면서 내 남편이 좀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얼어 있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울고 있는데 배에 팩이 있는데 이 팩은 그래도 한 이틀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그 팩 올린 게 이제 수술한 부위에 무슨 팩을 올렸다고요. 무거운 거를. 근데 이게 수술 부위를 눌러줘가지고 이게 잘 붙게 해주나 봐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복대를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무거운 거는 조금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취제랑 진통제랑 막 이런 게 막 여러 개 막 섞여가지고 몸에 그렇게 막 큰 아픔이 느껴지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뜨거운 느낌이었어요. 뜨거운 느낌. 근데 막 되려 아픈 데는 그 어깨랑 날개뼈 있는데 그리고 등이 되게 베기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하루 정도 병원에서 이제 누워 있었고 그 척추 마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백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뭔가 그리고 진통할 때 막 몸이 뒤틀리는 느낌이 있으면서 몸이 뭔가 틀어진 느낌이었어요. 뭐 생각보다 막 아프진 않았지만 첫날 그냥 이렇게 누르고 중간중간 간호사분들이 와가지고 확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뭐 수술하고 막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구나. 근데 왜 몸을 못 움직이겠지? 약간 이런 의문감? 그래서 코어 이 중간 중심을 이제 찢었으니까 움직이는 게 좀 힘든가? 이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잠을 못 잔 채로. 잠을 못 잔 채로 일어났는데 제일 아픈 게 등이었어요. 등. 배보다 등이 더 아팠어요. 처음에 그냥 든 생각. 왜냐면 처음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등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등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남편이 막 이제 그 카운터 같은 데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파스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를 사와서 붙였는데 조금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차라리 핫팩을 사오라 할걸. 약간 풀리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풀리게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는데 한 1,000원? 이면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서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처럼 갑자기 제왕절개를 하시면 핫팩 사오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모유 그 수유할 때 혹시나 그 파스의 그 약이 이제 피부를 타고 혈관을 타고 그 모유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나중에 들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아픔이 더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스를 배출을 하면 물 마시고 나중에 미음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마른데 가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물 마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이랑 이온 음료 마실 수 있다 해서 그거 막 한 3통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변줄 끼고 있으니까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정말 나중에 후회한 거는 그때 물을 많이 마시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에 그 걷는 순간 고통이 올 때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싫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변줄 꽂혀있을 때 꼭 물을 많이 마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음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오셔가지고 저한테 조금씩 걸어야지 빨리 조금씩 걷는 사람이 더 많이 걷는 사람이 회복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변줄을 오후에 뗄 거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아기도 너무 보고 싶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정말 소변줄 더 꽂을 걸 하는 생각을 진짜 엄청 많이 떠요. 왜냐면 그냥 그 제가 침대가 모션 베드였는데 그 왜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앉을 수 있는 거. 그 모션 베드에 누워 있어가지고 그거 그나마 이제 이렇게 리모컨을 찍 하면 이렇게 찍 올라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밥 나오면 밥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앉는 게 힘든 거고 일어서는 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근데 앉는 것까지도 뭐 모션베드의 힘을 빌려서 앉아서 밥 먹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오후 돼가지고 소변줄 빼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움직여 볼까 그런데 다리가 완전 마비가 돼가지고 다리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쪽 다리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면서 막 한쪽 다리 옮기고 요쪽 다리 옮기고 막 그래서 일어나야겠다 막 이랬는데 와 진짜 일어났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막 진짜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긴박했어요. 제가 일어나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탁 이렇게 제가 뭐 몸도 못 일으키고 앉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앉는 거는 모션베드로 반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리 옮기고 막 발 바닥에 뒀는데 발을 지탱을 못하겠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어서지를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무슨 지지대를 줘가지고 그 지지대를 들고 이렇게 짚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짚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짚고 일어서려는데 배에 힘 팍 들어가는데 진짜 완전 무슨 이건 세상 만나보지 못한 불구덩이다. 진짜 이때까지 보지 못한 불구덩이다 하면서 그 지지대를 읽고 짚고 일어섰는데 하고 이제 한 걸음 걸을까 하는데 진짜 앉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거주춤한 자세 있잖아요. 서지도 앉지도 못한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약간 꾸부정한 자세로 간호사를 막 콜했어요. 그래갖고 저 막 엉엉 울고 있고 막 엄마는 멘붕 돼서 앞에 서 있고 오빠는 막 빨리 주사 놔주세요. 막 진통제 주사 놔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게 엑스트라로 맞는 주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엉거주춤한 자세로 간호사님 뛰어오셔서 주사 놔주시고 30분 동안 이렇게 지지대 잡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지나서야 이렇게 등 피고 이제 한 발씩 진짜 천천히 걸어가지고 코앞에 있는 화장실을 겨우 갔는데 세면대 있고 화장실 이렇게 있거든요. 변기 이렇게 있고. 근데 진짜
그 세면대가 너무 감사했던 게 세면대 이렇게 있고 여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에 진짜 팔을 이렇게 대고 변기에 앉고 볼일을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화장실 간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절망적이고 내가 화장실을 이렇게 힘들게 갔었나?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변비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변비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러고 그날은 이제 신생아실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아기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휠체어를 갖고 와라 해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갔다 오고 화장실 가는 정도로만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산책도 하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저는 정말 산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사실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 상태를. 전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만 진짜 울며불며 갔다 오고 8시간씩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 주사를 안 맞으니까 진짜 온몸이 으슬으슬 춥고 막 갑자기 오한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옆에서 아 그거 젖차는 거다. 그 모유 나오고 있는 거니까 가슴을 좀 쪼물락 거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스스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밤을 지새우고 이제 그날도 사실 등이 엄청 베겼지만 이제 배도 아프고 하니까 진짜 조금 멘붕이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2시간 눈 붙였던 것 같아요. 그냥 눈 붙인 게 아니라 사실은 기절한 거? 그래서 기절하고 3일차가 됐어요. 그래서 3일차가 돼서 아침에 간호사님이 와서 주사를 놔주시거든요. 근데 주사를 놔주시고 막 약도 주시고 저한테 내려가서 소독하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소독하러. 내려갔는데 너무 그 광경이 웃긴 거예요. 왜냐면 막 저는 그때도 허리를 못 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막 지지대 갖고 막 이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면서 막 허리 막 구부리고 막 걸어서 겨우 갔는데 신랑이랑 내려갔는데 막 저처럼 제왕절개한 사람들 다 지지대 한 개씩 갖고 있고 옆에 다 남편 있고 막 다 막 이러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잡고 제대로 걷는 사람도 있긴 했었어요. 저보다 회복이 빠른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그러고 가서 옆에 딱 봤는데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소파가 이렇게 진료실 앞에 다 있었는데 소파에 다 이렇게 있고 막 휴대폰만 한 손으로 막 하고 있고 옆에 남편도 없어요.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 진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진짜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회복이 빠르구나. 내가 선결제를 했을 때인데 후결제를 했구나. 정말 너무 부럽다 이러면서 막 있었는데 막 진료실에서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근데 막 소독하는 건 많이 안 아팠어요. 근데 소독하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압박 스타킹 꼭 하세요 막 이러면서 뭐 혈전 뭐 그런 거 온다고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아 네 압박 스타킹 할게요 그랬는데 막 저한테 복대도 오래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거 한 달은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대 근데 너무 불편한데 그러니까 불편해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되게 강경하게 산모님 그러면서 진짜 허리 구부리고 일어나지 마세요. 그래서 허리 나가요 이러면서 저한테 자 손을 잡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손을 막 주는데 제가 막 잡았는데 자 힘주고 일어나보세요 그런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남편이 뒤에서 어깨 이렇게 여기 뒤에 겨드랑이에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으켜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 너무 진짜 그때 서운했다. 진짜 의사 선생님한테 서운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데 막 저한테 막 일어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아 선생님 막 이러는데 막 저한테 막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겨우 일어났는데 저한테 막 허리 피세요 그러면서 허리 피셔야 돼요 아니면 허리 나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허리를 딱 폈는데 생각보다 허리가 막 피니까 아프진 않은 거예요. 허리 피는 순간이 아픈데 피니까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허리 피고 가세요 막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 산책도 하세요 그래서 네 막 이러고 올라왔는데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이 아픔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막 병실에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들고 막 신생아실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막 이제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전몸살이 오는 거라고 엄마가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저한테 수유를 하라는 거예요. 막 모유 수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하러 갔는데 진짜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모유수유하는 시간은 사실 하나도 안 아팠어요. 왜냐면 아기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그 순간이 감동적이고 우리 아기가 내 가슴에 이렇게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모유수유하러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3일차잖아요. 근데 3일차인데 제가 낳은 그 차도가 안 보이고 여전히 누군가의 그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니까 제 마음대로 제 몸을 이렇게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망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좌절감이랑. 그래서 진짜 언제쯤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다닐 수 있지? 이런 생각에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제 상태가 어땠냐면, 모션베드 있잖아요. 모션베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밥 먹으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팔로 지탱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정도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지대 있는 것도 이제 산책하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아파서 한 바퀴밖에 못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통제도 맞으면 8시간짜리잖아요. 근데 6시간 효과 있을 때도 있고 4, 5시간 효과 있을 때도 있어가지고 진통제 맞고 나서는 무조건 화장실 샤샤샥 갔다 오고 약발 떨어지겠다 싶으면은 바로 화장실 갔다 오고 이제 진통제 약발 떨어지면 무조건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제왕절개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저 도대체 언제 안 아플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막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걸을 수 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참냐고. 그리고 일주일 남아 이렇게 기다려도 나는 안 나을 것 같다 막 이러니까 아니라고. 일주일 지나면 조금 진짜 걸을만 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있고 4일차가 왔는데 4일차 오니까 조금 이젠 제가 적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적응을 했어요. 그 아픔에. 그래서 또 여전히 소독을 하러 내려갔어야 했고 근데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낫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 진통제 맞았던 게 4, 5시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 6시간으로 완전히 이렇게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하반신이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복병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대예요. 복대가 수술한 부위 위에다 하다 보니까 피부에 물집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대 한 부분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물집이 생기면서 피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복대를 떼고 싶었는데 그 복대를 한 달 동안 해라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수술 부위에 그냥 옷 입고 그 위에 복대해도 됐는데 굳이 그 수술 부위 위에 해서 피부가 더 많이 물집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도 그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그래도 조금 수월한 느낌 그리고 좀 약간 적응한 느낌이 있어서 괜찮았고요. 이제 조금 괜찮아지다 보니까 남편 침대는 일반 침대예요. 제 침대는 모션베드고 이제 병실 침대에서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침대 보고 남편한테 우리 서로 바꿀래? 이러니까 남편이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일반 침대에서 한번 자봤어요. 근데 그 자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그래서 조금 그 병원에 있는 날 중에 제일 그나마 조금 더 깊이 잤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자고 일어나니까 5일차가 됐어요. 근데 5일차가 되니까 확실히 차도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잠을 깊이 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진통제를 맞고도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퇴실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4박 5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절개는. 그래가지고 이제 8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서 퇴실하기 직전에 진통제를 맞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나가기 직전에 주사를 맞았는데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약도 주고 하는데 약도 약발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타이레놀이라서 그렇게 큰 약발은 아니에요. 그냥 위안이 될 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퇴실을 하고 이제 조리원에 갔는데 그 다음에 조리원 가서도 여전히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걷는 것도 조금 힘들고 수술 부위가 너무 아프니까 마사지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도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사지에서 약간 의아해하면서 수술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오셔도 되는데 이러길래 제가 아니요, 제가 받을 컨디션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예약할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끊었는데 사실 실밥을 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샤워를 못 해가지고 너무 찝찝한 나머지 머리를 좀 감아달라 그래가지고 요가 매트를 깔고 했는데 머리를 감았거든요? 근데 머리를 감고 상반신만 조금 씻었어요. 근데 정말 상쾌했지만 그 바닥에 요가 매트를 이제 깔고 거기에 누우니까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이게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난 건 또 더한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도 남편이 정말 많이 애써줬는데 그 정도 아팠던 것 같고, 그리고 타이레놀 먹으면은 조금 약간 몸살기가 덜한 느낌 정도로 아파요. 타이레놀 약발 떨어지면 또 약간 느슬느슬 추운 것처럼 아프고요. 그렇게 해서 조리원에서도 침대가 이제 되게 푹신하잖아요. 조리원은 이불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피로가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잤고요. 그렇게 6일차가 왔는데 6일차가 오니까 정말 좀 차도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수술 부위도 조금 견딜만 하고, 이제 원래는 조리원 가서도 남편 없이 못 일어났거든요. 근데 6일차쯤 되니까 약간 내가 이렇게 그 모션베드에 팔 이렇게 대고 일어나고 앉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조금 침대에서 내 팔 이렇게 대고 한번 일어나 볼까 하는 정도로 조금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데 이제 쑤시는데 좀 쑤시던데 등, 승모근, 세모근 이런 데가 이제 아픈 거예요, 되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사지실에 전화해가지고 마사지실을 갔어요. 이제 마사지 베드에 이렇게 누웠는데 마사지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엎드리는 걸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왕절개였기 때문에 이 수술 부위를 이렇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 못해요. 이러니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눕는데 진짜 온몸을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래서 눕고 마사지를 받으니까 마사지 받을 땐 사실 크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시원했어요. 왜 그동안 좀 쑤셨던 등과 그 승모근 날개뼈 막 여기가 되게 시원해져가지고 진짜 좋다 그랬는데 다시 저보고 뒤집으라는 거예요. 셋이나 하듯이. 그래서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 못 일어나니까 이렇게 누워있는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도와주셨는데 진짜 한 5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몸 덜덜덜 하면서 그 일어나는데 땀 막 흘리면서 일어났어요. 진짜 아프고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못 일어났는데 이제 해주시고 저한테 복대를 계속 하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옷 탈의하는 걸 또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저 복대 한다 그러니까 저녁에도 하냐고 혹시. 그래서 제가 저녁에도 한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혈액순환 돼야 돼서 그 풀고 자는 게 훨씬 낫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붓기가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러냐고 그동안 복대하고 잤다고. 어쩐지 붓기가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는 복대 풀고 자고, 이제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제가 시도를 했다는 거, 혼자 일어나 보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되게 큰 의미를 뒀고요. 이제 7일차 되니까 6일차 때 마사지사님께서 이제 엎드려라, 뒤집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했다고, 곳에 조금 나아진 느낌이 좀 들고, 엎드리는 거랑 제가 매일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랑 일어나는 거랑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수월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힘들어도 혼자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조금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혼자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진짜 7일차 딱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7일차부터 조금 걸어 다녔고요. 역시 근데 허리는 아팠어요. 그래서 허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고 걷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수월해졌다는 거.
이제 8일차가 되니까 이제 정말 괜찮았어요, 많이. 잡고 걷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3, 4일에 그때 겪었던 그 힘든 고통과 좌절감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가서 실밥을 뽑았는데, 사실 실밥 뽑는 거는 많이 아프지 않아요.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밥은 진짜 딱 꼭 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참을만 했고요. 그리고 정말 혼자 침대에서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되게 쉬워졌고, 그리고 제가 뭐 할 일 있으면은 산후조리원도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고, 애기도 보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수월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픈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살 빼는 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출산하고 이제 제왕절개한 회복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 에피소드랑 섞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사실 큰 에피소드는 없었지만, 저도 진짜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1, 2일 때는 진짜 너무 아팠고, 3, 4일 때는 나을 기미가 안 보여서 정말 너무 무섭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 5일 되면 조금 낫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7일차 되면 진짜로 조금 수월해져요. 3, 4일 때 그 고통을 비하면.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그 일어나기 시도하는 거, 그게 진짜 너무 많이 아프고, 저는 안 그랬지만 약간 변비 있으신 분들은 용변 보는 것도 조금 힘들었대요. 근데 저는 변비가 없어가지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까지 이렇게 출산 회복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7일만 견디시면 돼요. 7일만 진짜 희망을 갖고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요. 3, 4일이 정말 고비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기가 우는데 남편이 아기를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도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다음 편에도 많은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다음 편에서도 또 봐요. 안녕!